안녕하세요. 2021년 4월 7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베스픽 전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개방형 온라인 강좌, MOOC,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플랫폼 기반 기술인 코세라입니다. 코세라는 지난 3월 5일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세크,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 미국 뉴욕 시간으로 31일 상장했습니다. 코세라 주식 주가는 상장 첫날 36% 치솟으며 단숨에 시가총액 59억 달러, 6조 7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코세라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인 앤드류 응 스탠퍼드 교수와 동료인 다프네 콜러 교수가 세웠습니다. 앤드류 응은 얀 르쿤 페이스북 수석 AI 과학자,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와 함께 세계 AI, 인공지능 4대 천왕으로 불립니다. 다음은 아이뉴스 24에서 전합니다. 경상대 오현철 교수팀 원전 오염수 속 삼중수소 분리 실마리 제시했습니다. 수소 동위원소를 높은 온도에서 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 원전에서 노심 냉각 후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동위원소 분리기술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방사성 삼중수소 분리 및 추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돼 왔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량의 오염수 처리에는 활용되기 어려웠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전합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한 달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서비스를 없앴습니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3시 부로 한국 내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 1월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다음은 헤럴드 경제 전합니다. 최근 1년 사이 강남권과 도심은 물론 서울 외곽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은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 6,789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억 4,193만 원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22.7%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직전 1년 동안 2019년 3월, 2020년 3월 소형 아파트값이 7,246만 원, 13.1%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깝게 빠른 속도다. 최근 1년간 집값 상승이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전합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대 따른 것인데요. 중앙,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아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입니다. 연합뉴스.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나토 지원 호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나서자 러시아가 경고 메시지를 내놓는 등 양측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리는 군대와 국방부문 개혁에 헌신하고 있지만 개혁만으로 러시아를 저지할 순 없다. 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MBC 뉴스입니다. 미국 백신 접종 탄력, 이준해
모든 성인 접종 자격. 세계 최대 확진자가 나온 미국,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대략 2주 안에 백신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합니다. 또 백신 접종 건수는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요.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인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고 또 봉쇄 조치도 풀리고 있는데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가장 먼저 봉쇄 조치에 들어갔던 캘리포니아주는 확진자 수, 입원 환자 수가 줄고 노인의 70%가 백신을 맞음에 따라 6월 15일부터 영업 중단 등 제재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KBS 뉴스입니다. 인니 국방장관 오늘 방한, KF-X 출고식 참석. 한국형 전투기, KF-X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출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현재 연체한 사업비 6천억 원 지급 등 사안을 놓고 국방장관 회담 등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한국경제, 정세균 총리, 내주 사의 표명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충청권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민주당 의원 등도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낙연, 3% 피차 박빙, vs 김종인, 두 자릿수 차, 서로 이긴다는 여야. 4.7제,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 수장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반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표현하기 시작했다. 며 결국 근소한 차이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0%포인트 안팎 앞선다는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반도 정세 반전카드, 도쿄올림픽, 베이 불참에 불씨 꺼진나. 북한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던 정부의 구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때 북한 고위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 북미, 북일 간 대화의 계기를 모색하며 자국 올림픽을 제2위 평창올림픽으로 흥행시키려던 일본의 구상도 어렵게 됐었습니다. 뉴스원, 유럽으로 몸집 불리는 쿼드. 한국 참여, 기회의 창, 닫힌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협력체 쿼드가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시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쿼드 참여에 모호한 입장을 밝혀온 한국의 참여는 골든타임을 넘겨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정치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MBC에서 전합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이미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3개나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일단 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등 뻔뻔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태현의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는 음란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기록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전합니다. 이번 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국 확진자가 606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0명보다 176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405명, 비수도권이 201명입니다. 지도별로는 서울 199명, 경기 158명, 인천 48명, 대전 43명, 부산 32명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YTN에서 전합니다. 공직자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LH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병과 참여연대가 LH 전 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고발한 지 32일 만입니다. 핵심 피해자로 알려졌던 강 사장보다 먼저 투기에 나섰고 개발 정보를 준 사람도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은은 서울경제에서 전합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맞은 후 혈전 형성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약품청 고위 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혈전증 간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유럽의약품청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주식회사 브로커리